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수프 리프팅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재배치를 한 다음에 이걸 올리면 약간 밑에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올라온 거에 내가 효과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할 만도 하죠.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올릴 때 좀 많이 올리면 어떻겠어요? 이걸 많이 올리면 눈 밑은 여기 지금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면 이 눈 밑은 어떤 이 피부나 이런 조직이 조금 이렇게 좀 모이면서 좀 남겠죠. 밑에 부분이 올라오니까.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수프 리프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눈밑 지방 재배치와 수프 리프팅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보통 수프 리프팅이라 그러면 하안검 할 때 이렇게 하안검 절개를 해서 쭉 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지방을 수프라 그러죠. 여기 지방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게 이제 수프 리프팅인데, 이거는 보통 하안검을 할 때 보통은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 속으로 결막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도 이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그냥 절개하는 그 범위가 작으니까, 겉에서 하면 이렇게 해서 이 뒤에까지 절개선이 조금 더 연장이 되거든요. 눈폭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고요, 하안검은. 근데 안으로 하면 눈폭보다는 최소한 짧겠죠. 이렇게 보면 이 안쪽으로 절개를 해야 되니까 검판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좀 짧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체를 다 훌러덩 열어버릴 수는 없어요. 좀 짧아야 되니까,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사실 좀 짧죠. 근데 그 짧은 걸로 물론 재배치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지만, 수프 리프팅을 하려면 박리를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통은 재배치를 하려면 여기보다 한 조금 더 몇 미리까지, 뭐 한 4, 5mm, 6, 7mm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수프 리프팅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들추어서 더 박리를 하면서 내려가는 건데,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이게 좀 눈이 가로 길이가 좀 긴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사람도 있고, 근데 긴 사람이면 좀 낫겠죠. 잘 그래도 비교적 보이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조직이 엄청 타이트한 사람이 있어요. 조직이 타이트하다는 건 이게 잘 안 들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늘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타이트해서 잘 안 늘어나요. 이런 사람은 잘 안 늘어나면 재배치를 하기도 사실 힘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밑에까지 박리하기엔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프 리프팅을 그러면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인데, 뭐 똑같겠죠. 이렇게 들추고 나서 밑에까지 내려간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수프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이 위쪽에다 고정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저도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얻어지는 효과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배치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눈밑 지방만 밑으로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수프 리프팅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지방을 끌어올리게 되면 피부, 근육보다 속에 이제 수프가 있는데, 이 수프를 끌어올리면 그 위쪽에 붙어있는 근육이랑 피부가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수프 리프팅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재배치를 한 다음에 이걸 올리면 약간 밑에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올라온 거에 내가 효과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할 만도 하죠.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올릴 때 좀 많이 올리면 어떻겠어요? 이걸 많이 올리면 눈 밑은 여기 지금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면 이 눈 밑은 어떤 이 피부나 이런 조직이 조금 이렇게 좀 모이면서 좀 남겠죠. 밑에 부분이 올라오니까. 뭐 수프 리프팅을 많이 안 하면, 그냥 정말 조금만 하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웬만큼 당겼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좀 당겼어요. 이러면 당기다 보면 여기가 어때요? 이게 남잖아요, 이만큼이. 근데 보통 우리가 하안검을 할 때는 수프 리프팅을 해서 올리고, 여기 남는 거는 이렇게 다시 외양각 고정을 끌어올린 다음에 진짜 남는 피부는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많이 올리죠. 그래서 내려간 만큼 올린 다음에 이게 남는 거는 그 위쪽에서 다시 당겨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할 때는 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려도 겉에 남는 거를 처리를 못 하죠. 이거 겉을 자르기 전에는, 당기거나 자르기 전에는 이 눈 밑에 조직이 남는 거를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설사 박리가 잘 돼서 잘 보여서 이거를 수프를
당겼다고 했을 때 정말 잘 당겨지면 그만큼 당겼으니까 눈 밑에는 뭐 피부가 좀 남는다든지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힘들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치를 할 필요가 없게 하려면 조금 당기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조금 당기면 뭐 많이 안 남죠. 제일 좋은 거는 안 당기면 안 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기려고 내가 하는 거면 많이 당겨야죠. 내가 조금 당기려고 이거를 수프 리프팅까지 같이 할게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당겨줄 만한 필요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많이 당기면 이게 남으니까 많이 당길 수는 없고. 근데 그래도 난 많이 당겼다. 많이 당겼어요. 그러면 눈밑이 남으면 피부가 좀 주름이 잡힌다든지 좀 처져 보인다든지 잔주름이 더 심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가뜩이나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서 위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 지방에 의해서 팽창됐던 그 피부나 근육은 남게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근데 젊은 경우에 젊은 사람의 탄력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는 그냥 무리 없이 잘 이렇게 회복이 된다, 처져 보이는 느낌이 많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수프 리프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이 이거 처진 것도 없는데 이걸 왜 올리겠어요? 그런 경우라면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가뜩이나 재배치만 해도 이게 처지는데 이거를 올려서 더 처지게 한다? 근데 처지는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다. 이거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수프 리프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같이 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죠.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점이라면 아주 살짝만 당겨서 그냥 약간 처져 보이는 느낌을 약간 올려주는 느낌 정도? 살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밑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인데 고랑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프 리프팅을 해서 위에 조직을 내려서 고랑을 메꿔야 되는데 이게 많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조직을 수프 리프팅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고랑을 메꾸는 이거를 끌어올려서 메꾸는 이런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좀 더 밑에까지 방일해서 밑에 조직을 끌어올려 밑에 걸 가지고 와서 고랑을 메꾸는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여튼 밑을 거를 가지고 오면 이게 올라온 만큼 여기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조금 이 방법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거를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수프 리프팅 같이 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수프 리프팅을 하면 좋죠. 수프 자체가 끌어올려지니까 이걸 뭐 왜 수프 리프팅을 많이 하게 되면 팔자도 어느 정도 뭐 펴질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기대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남는 것까지 같이 폈을 때 얘긴데 안쪽으로 눈밑지방 재배치 방식으로 할 때는 이 위쪽에 대한 처치는 못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또 어떻게 하나? 제가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본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안쪽으로 해서 수프를 당긴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 이 수프 리프팅의 효과를 정말 잘 보고 싶어서 정말 기대를 하면서 하는 수술이면 다행인데 이것도 같이 한다고 해서 조금 뭐 당기는 등 마는 등 해놓고 이거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수술하면 뭐 이렇게 붓는데 그리고 눈밑이 좋아지잖아요. 솔직히 수프 리프팅을 한 것과 안 한 거에 차이가 있을 만큼의 결과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같이 한다고 하면 되게 좀 뭔가 좋은 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도 그러면 이 눈밑이 남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수프 리프팅을 할 사람이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 텐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도 뭐 원래 좀 이렇게 처져 보이는 느낌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처지니까 이 처진 거를 원래 위치로 원상 복구시켜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통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처질 정도면 사실 눈밑을 하얀검을 해야 될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재배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제 기준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두 개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눈밑지방 재배치와 수프 리프팅은 좀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재배치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수프 리프팅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한다. 뭐 정말 딱 그런 좋은 케이스를 잡아서 딱 요거만 딱 올려주고 해서 아주 좋은 경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그 부분에 유착이 있으니까
다시 박리를 더 당겨야 되면 다시 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당기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재수술이긴 하지만 뭐 영향이 없진 않죠. 당연히 있는데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다. 재수술인 걸 알고 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수술한 사람 못 하나요? 할 수는 있죠. 좀 어려워서 그런 걸 뿐이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진짜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면 되니까. 네,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와 수프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